어지러워.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지러워도 참고 움직이시면 뇌가 먼저 버텨내지 못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행동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뇌를 살리는 응급처치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식사 후에 유난히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지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런가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와 혈관의 흐름을 평생 연구해 온 의사 찰리킴입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신호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분명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블레 씨 74세, 평생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만 하면 머리가 핑 돌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 한 가지, 밥 먹고 20분간 몸을 눕히는 습관을 3일만 지키셨을 뿐인데 식후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식사 후에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지금 당장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무너지던 하루 리듬을 다시 되살리는 출발선을 밟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는 행동이 뇌를 살리는 선택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뇌입니다. 몸무게로 따지면 고작 몇 %밖에 안 되지만 하루 종일 쓰이는 산소와 힘의 5분의 1을 혼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뇌는 늘 충분한 피를 요구합니다. 잠깐만 부족해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멍해짐, 졸림, 어지러움, 그리고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 이건 나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정직한 경고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밥을 먹는 순간 몸 안에서는 큰 이동이 시작됩니다. 소화를 위해 피가 배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이동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배로 피가 몰려도 머리 쪽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균형이 흔들립니다. 배는 급하다고 더 가져가고 머리는 조금만 참으라고 밀려납니다. 그 순간 머리는 산소가 모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식사 후에 머리가 띵해지고 세상이 도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바로 걸어 다니고 일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머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머리까지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와중에 배 쪽에서 피를 가져가니 머리는 더 메말라집니다. 김블레 씨가 그랬습니다. 어지러운데도 참고 움직였고 그게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머리를 더 굶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블레 씨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먼저 누우세요. 그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김블레 씨 본인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블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몸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속에는 평생 몸을 쉬지 않고 써온 분들만이 갖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살리는 선택이라고요? 우리가 몸을 세워두고 있을 때는 늘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심장은 아래에서 위로 머리까지 피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배 쪽에서는 지금 당장 피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머리와 심장이 같은 높이에 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힘을 써서 피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기만 해도 머리로 피가 들어옵니다. 그 순간 머리는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멍했던 정신이 서서히 맑아지고 무겁던 느낌이 가라앉습니다. 김블레 씨는 그날부터 식사를 마치면 소파로 가셨습니다.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몸을 편안히 기대듯이 누우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시계를 계속 보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머리를 꽉 누르던 압박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는 아까의 어지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불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요. 오늘은 밥 먹고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머리가 안정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기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밥 먹고 잠깐 눕는 것, 그 20분이 하루 전체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눕는 자세가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누워야 머리가 가장 편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는 오히려 불편함을 부를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눕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몸을 던지듯 누우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 하나에 따라 머리가 편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누웠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 쪽에 있던 내용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각도입니다. 김불례 씨에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몸 전체를 눕히되 상체만 살짝 세우는 겁니다. 쿠션 두세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머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어깨와 등 윗부분까지 함께 받쳐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는 편안하고 머리로 가는 피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순간 머리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머리로 가는 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불례 씨도 처음 며칠은 이 자세가 어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분명한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식사 후에 늘 따라오던 불안감이 사라졌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0분은 하루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를 다시 살려내는 준비 시간입니다. 머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몸은 더 빨리 지치고 하루는 더 짧아집니다. 하지만 머리를 먼저 살려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분을 쉬고 나면 그 다음 1시간, 2시간이 훨씬 가볍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휴식이 아니라 머리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이렇게 머리를 살렸다면 밤에는 어떤 자세로 자야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자는 자세 하나로 아침 머리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에 어떤 자세로 자느냐는 다음날 아침 머리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머리가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무겁고 멍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전날 밤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불례 씨도 예전에는 늘 같은 모습으로 주무셨습니다.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웅크린 채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오므라들고 숨은 얕아지고 몸속 피는 위로 올라올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머리는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팔을 가슴 위쪽으로 편안하게 올리고 자는 자세였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팔꿈치를 살짝 굽혀 손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팔이 올라가면 가슴이 천천히 열립니다. 숨이 깊어지고 몸속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넓어집니다. 심장으로 충분히 돌아온 피는 다음날 머리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비밀입니다. 김불례 씨는 처음 며칠 동안 자다가 팔이 자꾸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편안하게 올려두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편해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을 젓고 가슴을 닫고 머리를 혹사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시간만큼은 머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낮에는 식사 후 20분으로 머리를 살리고 밤에는 잠자는 자세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하루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낮에도 밤에도 잘 챙겼는데 여전히 식사 후에 힘이 빠진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자에 앉는 방법 하나로
머리를 지키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낮과 밤의 자세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식사 후에 힘이 빠진다면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는 방식입니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할 때, TV를 볼 때, 잠깐 쉴 때 대부분의 시간은 의자나 소파 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는 자세가 머리로 가는 흐름을 계속 막고 있다면 아무리 잘 쉬어도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김블레 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잠깐 앉을 때면 늘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등을 둥글게 말고 계셨습니다. 엉덩이는 앞으로 빠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는 자세였습니다. 본인은 편하다고 느꼈지만 그 자세가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의자 끝에 걸려 있으면 골반이 뒤로 넘어갑니다. 골반이 무너지면 허리가 굽고 허리가 굽으면 고개가 앞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이 꺾이듯 긴장하게 되고 머리로 오르내리는 길이 좁아집니다. 이 길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눌리면 몸은 상황에 맞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배 쪽으로 피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더 중요해집니다. 원래라면 몸이 알아서 머리 쪽 혈관을 살짝 조여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앉은 자세 하나 때문에 그 조절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사 후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블레 씨에게 부탁드린 건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끝까지 깊숙이 넣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일부러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엉덩이만 제자리에 들어가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고개도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만 앉아 있어도 머리로 가는 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처음 며칠은 김블레 씨도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괜히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지나자 오히려 그 자세가 더 편해졌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두통과 묵직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머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주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식사 후에는 눕는 것으로 머리를 살리고 밤에는 잠자는 자세로 그 회복을 이어가며 낮에 앉아 있을 때는 그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잘해도 도움이 되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몸은 비로소 안정된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법을 하루에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김블레 씨가 실제로 실천했던 하루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야말로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흐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보내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김블레 씨는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팔을 가슴 위로 편안하게 올린 채로 가볍게 기지개를 켭니다. 밤새 웅크라들었던 가슴이 열리면서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길어야 1분 남짓이지만 그날 하루의 시작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는 예전보다 조금만 덜 드십니다. 배를 가득 채우는 대신 여유를 남겨둡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사 후 몸이 덜 무거워집니다.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잠시 미뤄두고 소파로 가서 등을 받치고 편안히 눕습니다. 상체는 살짝 세운 채로 눈을 감고 숨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도록 둡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20분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20분이 끝나면 김블레 씨는 그제야 몸을 움직입니다. 예전처럼 휘청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에 힘이 실린 상태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 후에 설거지를 하고 필요한 일을 이어갑니다.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일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낮 동안 잠깐씩 앉아 쉴 때는 늘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겠다고 힘을 주지 않아도 그 자세 하나만으로 몸이 정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의식적으로 줄였습니다.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으면 머리가 다시 답답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아침과 같은 흐름을 반복합니다.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먼저 눕고 머리가 안정된 뒤에 가볍게 몸을 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낮에 설명드린 그 자세로 잠을 청합니다. 팔을 가슴 위에 편안하게 올리고 숨이 막히지 않도록 몸을 풀어준 채로 잠에 듭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김블레 씨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지 않았고 식사 후에 밀려오던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쓰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또 어지러울지 몰라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긴장이 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하루 종일 눕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움직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쉬는 시간 뒤에 반드시 움직임이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머리를 더 살리는 선택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쉬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쉬지 않아서 약해지는 것과 잘 쉬어서 다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블레 씨가 변화를 느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균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몸은 늘 비상 모드로 버텨야 합니다. 숨은 얕아지고 움직임은 조급해지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머리를 먼저 안정시키고 나면 그 다음 움직임은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김블레 씨는 20분을 쉬고 나서 움직일 때 다리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걸음이 가볍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건 쉬고 난 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가 하루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맑아졌다면 그때가 바로 몸을 쓰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김블레 씨는 식사 후 20분 휴식이 끝나면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걸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숨이 편안하게 이어지는 속도로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머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쉬면서 들어온 피와 힘을 몸을 쓰면서 다시 순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오히려 걷고 나서 머리가 더 맑아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블레 씨는 걷는 것 외에도 낮 동안 머리를 쓰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렸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숫자를 세며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식이었습니다.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머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연결이 살아나고 그 연결이 다시 하루의 활력을 지탱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서입니다. 먼저 머리를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김블레 씨도 예전에는 아침부터 몸을 혹사시키다가 오후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쉬는 시간과 쓰는 시간이 분명해졌고 하루 전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며칠만 실천해도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생깁니다. 식사 후에 겁부터 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루를 끝까지 보내도 남아있는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몸이 내 말을 듣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특히 살이 찌지 않을까, 소화가 더 안 되지 않을까 같은 걱정에 대해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김블레 씨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대부분이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밥 먹고 눕는데 살이 더 찌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마음이 걸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에 남는 게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식사 직후에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몸은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쓰지 못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잠깐 몸을 눕혀 머리와 배에 필요한 만큼의 피를 보내주면 몸은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김블레 씨도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몸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쉬었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소화가 더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입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화는 움직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피와 여유로 이루어집니다. 식사 후에 마음이 급하고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소화가 늦어집니다. 반대로 몸을 눕혀 숨이 깊어지고 배 쪽으로 피가 충분히 가면 음식은 더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김블레 씨는 예전보다 속이 더 더부룩하지 않고 식사 후 불편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더 무기력해지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20분은 다릅니다. 이 시간은 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김블레 씨도 처음에는 이러다 더 늘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오히려 반대라는 걸 느끼셨습니다. 쉬는 시간이 분명해지자 움직이는 시간도 또렷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흐릿하게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언제 쉬고 언제 움직일지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어쩌죠?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몸은 처음 며칠 동안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을 넘기면서 대부분 분명한 변화를 느낍니다. 식사 후 불안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왜 꼭 3일만 해보라고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이 3일이 몸에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하필이면 사흘이냐고 묻습니다. 하루로는 부족하고 일주일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흘은 몸이 변화를 인식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첫째 날에는 이게 맞나 하는 어색함이 지나가고, 둘째 날에는 식사 후 느낌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며, 셋째 날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준선이 몸 안에 만들어집니다. 김블레 씨도 바로 이 사흘째 되는 날, 식사 후에 찾아오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 결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새로 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식사와 휴식, 잠자는 시간, 앉아있는 방식을 아주 조금만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 작은 조정이 머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루 전체를 다시 안정된 흐름으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먼저 머리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밤에는 가슴을 열어주는 자세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낮에는 앉는 자세 하나만 바로 잡아도 몸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회복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움직이고 쓰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몸은 다시 여러분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만 하면 멍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부터 사흘만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몸이 직접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남은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 찰리킴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몸을 몰아붙이지 말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균형을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해지고 머리가 더 맑아지는 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